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이상하게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은요? 대부분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신호가 사실은 뇌경색이 오기 직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뇌경색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우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잖아요.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피를 받아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다리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나 근육 약화로만 여기고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7가지.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리의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분은 68살의 어르신이었어요. 이분은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만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신 거예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따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죠.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다고 하시더래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72살의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도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오히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더 걸으라고 권하기까지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서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리고 병원에 갔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텐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어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이 아니에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고작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에만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떨어진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 단순히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떨어진 거라면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자기 툭 하고 힘이 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에서 다리로 내려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서 다리야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다리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다리가 버텨주지 못하고 갑자기 힘이 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을 검사해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의 협착이나 작은 뇌경색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인 거죠.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발바닥이 무뎌진 것 같아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탁하게 느껴져요. 바닥을 딛는데 마치 솜을 밟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허리 디스크나 말초 신경 문제로도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는 양상이 확실히 달라요. 허리에서 오는 신경 압박으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쪽으로 마치 양말을 벗겨 올리는 듯한 범위로 퍼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렸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다시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뇌혈관 문제로 나타나는 저림은 다릅니다. 특정한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더 심한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등 감각 자체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다리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감각 신호를 받아서 해석하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감각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증상은 특히 위험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잘못 자서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걸음걸이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족하수라고 부르는데요. 정상적인 걸음걸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서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발목을 올리는 힘이 약해져요. 그 결과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고 걷는 소리도 달라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증상은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죠. 실제로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내분이 남편의 신발 앞창이 한쪽만 심하게 다른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어느 순간 문턱에 자꾸 걸린다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헛디뎌서 휘청거리는 경우 말이에요. 물론 누구나 가끔은 부주의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뇌의 고유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유감각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길을 걸을 때 일일이 발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고유감각 기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고유감각 기능이 떨어져요. 그 결과 작은 문턱에도 자꾸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제대로 짚지 못해서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발이 둔해졌거나 주의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발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신호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낙상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넘어지는 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지고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5번째 신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떨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잠깐 나타났다가 쉬면 금세 사라지죠. 문제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지속적으로 떨리거나 제어하기 힘든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피로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다리를 조절하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걷기, 서기, 힘주기, 멈추기 같은 수많은 동작을 조율하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하게 전달되면서 다리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입니다. 피곤해서 생기는 떨림은 휴식을 취하면 금방 사라지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요. 앉아있든 서있든 혹은 걸음을 옮기든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복적인 다리 떨림이나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니까요. 6번째 신호는 걷다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자꾸 휘청거리는 현상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표현하세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자꾸 비틀거려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걸음이 자꾸 삐끗거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손에,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아침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밤새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혈압이나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뇌혈관 문제에서 오는 휘청거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잠깐 앉았다 일어나서 생기는 일시적 어지럼증과는 다른 거죠.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걸을 때마다 중심이 잘 잡히지 않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린다면 이건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7번째 신호는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TIA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각이 둔해졌다가 금세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괜찮아졌네. 이제 별일 아니겠지. 다행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7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절반은 이틀 안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증상이 금세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닥칠 수 있다는 무서운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말이죠. 따라서 잠깐 그랬다가 괜찮아졌다는 경험이 있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둘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발끝을 끄는 걸음걸이 변화. 넷째, 이유 없이 반복되는 걸려 넘어짐. 다섯째,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다리 떨림. 여섯째, 걷다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휘청거림. 일곱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곤해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에 따르면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즉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예방을 위한 4가지 핵심 관리법과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뇌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혈압이에요. 이상적인 혈압은 대략 120에 80 정도입니다. 만약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130에 80 정도까지는 낮추는 게 필요해요. 왜 혈압 관리가 중요할까요? 고혈압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난 뒤 측정하는 혈압이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아침 혈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가 아침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당 역시 뇌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에요. 건강한 분이라면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쉽게 막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따라서 혈당 관리 자체를 뇌혈관 보호의 핵심으로 여기고 꾸준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조절은 필수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걸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먼저 기름진 고기, 가공육, 튀김류 같은 포화지방 음식은 줄이셔야 해요.
대신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또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같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 주 5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가장 적당해요. 이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라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만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수면을 취해서 뇌와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팔짱을 낀 채로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거나 비틀거린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눈 감고 서 있기.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고 휘청거린다면 뇌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 감각 확인하기.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며 감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무감각하거나 둔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일직선 걷기. 바닥에 선을 긋거나 타일 경계선을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주의해야 해요.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꼭 기록해 두세요. 응급실에서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다리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이고 경보장치예요. 화재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이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한다면 누구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발작처럼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 절대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